자, 이제 담보책임 계속 보겠습니다. 자, 471페이지 오세요. 자, 471페이지가 4번 있죠? 그 용익적 권리와요 제한된 경우였는데, 자, 이제 여기 5번 쪽입니다. 여기도 선의만 뭔가 할 수 있고, 악의는 있다.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선의만 할 수 있다. 자,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법정이상권이 있대요. 우리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등기 없이도 성립하죠? 신법 기피 혼나 등기 없이. 법정이상권 등기가 없어요. 그럼 제3자는 이 토지가 지상권이 있는가 잘 모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병이 토지를 샀습니다. 등기해서요. 지상권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상권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먼저 성립했고 소유권 나중에 취득했으니까 우리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등기 없이 신법 기피 혼나. 그럼 병은 잘못 샀잖아요. 그럼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갑도 몰랐대요. 아,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나도 법을 몰라서. 그래도 갑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럽니까? 법정 무과실 책임. 땅 가진 죄예요. 땅을 가져서는 법을 잘 알아야지. 몰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병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575조 보시면, 자, 575조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에 그냥 법정기상권을 들면 되겠죠?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인 때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요.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기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만 할 수 있다. 사망 전 이양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안 날.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은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죠. 576조 보시면 이게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죠. 실손에 여기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경매했을 때 악의도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부동산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고 이 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예요. 시가 5억짜리인데 저당권이 있네요. 저당권자 우리 있다. 채권액이 2억이래요.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런 병을 어제 뭐라 불렀죠? 먼저 갑이 소유권 등기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샀어요. 이 병을 어제 뭐라 불렀죠? 이런 병을 어제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요. 다시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 중에 이자가 제3취득자가 되려면 이걸 3억에 샀대요. 그러면 나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갑이 빌린 돈 내가 갚을 때니까 3억에 산 거죠. 이자는 제3취득자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죠? 얼마에 산 사람이 제3취득자요? 5억에 산 미친놈이 있다 그랬어요. 미친놈. 갑이 그런 거죠. 갑이 내가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나 믿고 5억에 사달래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러면 갑 믿고 5억에 사겠어요? 안 사겠죠? 내 사는 그런 미친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미친놈이 제3취득자. 만약에 아까처럼 3억에 샀대요. 내가 갚을 테니까 5억짜리 3억에 샀대요. 근데 우리 경매 청구했어요. 그럼 누가 안 갚은 거예요? 내가 안 갚은 거죠. 내가 안 갚아서 내 거 경매 나오면 할 말 없죠. 근데 아까처럼 갑 믿고 5억에 샀어요. 5억 다 줬는데 얘가 경매 청구했네. 그럼 누가 안 갚았어요? 갑이 안 갚아서 내가 소유권 날라가게 생겼죠. 그 불쌍한 미친놈을 제3취득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병은 어떻게 할까요? 갑과 해결해요. 이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겁니다. 물론 갑은 돈이 없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병은 무조건 악이에요. 병은 당연히 저당권 날고 샀죠. 당연히 악입니다. 악이.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가 중요해요. 아까처럼 3억에 샀다면 책임 물릴 게 없어요.
자기가 2억 안 갚았으니까. 근데 5억에 샀다면 갑이 돈 안 갚아서 경매 나왔으니까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저당고 알고 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576조 1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고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지금 잃게 생겼죠? 잃게 생겼잖아요. 경매 나와서. 이런 때는 매수인 앞에 선이 그런 말 없죠? 예, 선악 쓰시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항은 자 이런 경우죠. 어제 이자는 갑이 빌린 돈이지만 내가 이것을 갑채무를 대신 변제해서 저당권 없애면 경매 나올 일 없겠죠. 그리고 갑한테 2억 청구하면 되겠죠. 그게 이 항. 전환 경우에 매수인은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즉 대신 2억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매도인 갑한테 2억 청구해야겠죠. 3항 전 이항의 경우에 매수인 앞에 선이 없죠. 선이 악이 쓰시고 선악 매수인이 손해받은 때 그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이 미친놈일 때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제3취득자. 그래서 양가로 1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 다음 페이지 C, D까지. 지금까지 이제 권리하자를 끝났습니다. 이제 473페이지. 이제 거기 7번 물건하자 있습니까? 그래서 580조가 있어요. 특정물 물건하자. 자, 지금까지 권리하자를 하셨고, 권리하자는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죠. 악의도 전해일감 실손해할 수 있는데, 이제 물건하자입니다. 자, 그럼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중에 어떤 걸 발견하기 쉬울까요? 권리하자,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쉬워요? 당연히 물건하자겠죠. 당연히 이겁니다. 아파트 사러 갔는데 유치원에도 엄마적인 물세라고 알아요. 유치원에도 알잖아. 이건 유치원도 발견해요. 훨씬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악의는 절대 청구 못해요. 선의만. 그러면서 선이면서 무과실인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임에서 무과실인 자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악의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악의는 절대 행사 못해요. 선임에서 무과실이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는 기간이 짧아요.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돼요. 6개월 내. 6개월 지나버리면 그 하자가 이제 자기가 한 건가 매도인이 한 건가 모르니까 6개월. 그리고 경매로 취득했대요.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대요. 그때는 담보 책임 주장 못합니다. 다시 경매로 싸게 샀는데 아파트를 경락받았거든요. 아파트 물이세요. 그러면 담보 책임 주장 못해요. 그 매도인 어디 있겠어요? 전 집주인. 서울역 앞에 있는데 서울역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파트 경락받았는데 물이 세대 책임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가서 밥을 사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 사는데 권리하자는 경매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담보 책임을 물건하자는 자기가 감수해야지 담보 책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자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571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매수인 써있죠?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 매수인의 선무수, 상선무시 선무. 그럼 이제 왜 그런가 보시면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청구 못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만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 이 항 전환 규정은 경매의 경우 가로치시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예컨대 한번 6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47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제척기간 있죠? 582조. 전 2조 의원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 안날 동그라미 6월 동그라미. 여기 6월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하단에 10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아직 임대차 안 왔죠? 임의규정.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 담보책임을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내용 특약은 원칙 유효하다.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매도인이 자 알고 동그라미 알고 이제 사기꾼이에요.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 즉 알고 했죠. 그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특약 유효인데 알고 그런 특약했다면 그때는 그 특약 무효예요. 그때는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매가 끝났고 밑에 06번 이제 환매. 환매는 다시 사온다 그랬죠? 넘기시면 환매는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2차 과목이라 다른 걸 하실 때 아셔야 할 겁니다. 환매 우리가 법정기상권 한번 했죠? 관법지 X, 환지 환매, 관법지 X 할 때 한번 했어요. 그 환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요. 3억을 빌려요. 3억 소비대차. 그럼 보통 우리가 채권자라면 갑소의 부동산이 있다면 저당이나 근저당을 잡을 텐데 을이 그랬어요. 우리가 돈 빌리는데 그냥 매매로 하자 매매. 그리고 일단 소유권 등기 넘겨 나한테. 그리고 내가 안 팔고 있을 테니까 너가 나중에 이거 갚을 때 소유권 다시 사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환매특약. 그래서 매매와 동시에 다시 사가기로 환매특약을 해요. 그리고 부기등기로 밑에 환매등기를 해두면 제3자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다시 사가기로 등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을한테 누가 샀대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만 갑이 돈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뺏기고 갑한테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을한테 절대 안 사겠죠. 단 환매 기간을 정했다면 만약에 4년을 정했대요. 그럼 4년 안에 돈 주고 사가야 돼요. 4년 지나버리면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환매 기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갑한테는 3억이 왔어요. 을한테는 등기와 을이 점유하겠죠. 그러죠? 나중에 갑이 한 1년 후에 3억 갚으면서 다시 부동산 내놔 그러면 갑은 3억에서 지금까지 1년간 이자를 취득했고 을은 지금까지 점유하면서 사용이익을 취득했죠. 그럼 이건 굳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퉁처리 상기처럼 되겠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상기처리. 그럼 이제 590조 보세요. 자, 이랑 매도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그라미. 반드시 동시에 돼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보류가 약정한 때, 그 영수한 대금의 매수인이 부담 매매대금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다. 이항 전항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한다. 임의규정이니까 약정 우선. 3항 전 이항의 경우에 목적물 과실가기, 목적물 과실가, 대금이자,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의 수위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2번 환매기간 있죠. 591조 환매기간이랑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일 넘은 때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으로 단축해요. 이 항이 중요합니다. 환매기간을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요. 절대 연장 X.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3번 환매 실행이 있습니까? 594조 1항 매도인은 기간 내, 즉 환매기간을 4년 정했다면 4년 내 대금과 매매경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즉 얘가 팔았죠? 매도인, 매수인 4년을 정했다면 4년 내에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4년 지나버리면 못 사옵니다. 그럼 우리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1항. 그 다음 양가로 이와 환매 등기 1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동그라미. 반드시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 부기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 제3자한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이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할 등기, 그래서 환매 등기라고 이건 등기법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480페이지 가시면 돼요. 교환계약 했어요. 지금까지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교환계약. 매매로 바꿔 읽으면 돼, 매매로. 그래서 3절 임대차. 임대차는 아까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약정 동그라미 쳤죠? 그리고 반가로 2번 동산, 부동산 또는 물건 일부도 빌려올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차임지급 동그라미. 그러니까 차임지급 반드시 차임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 다시 전세권, 임대차 반드시 유상.
근데 죄송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근데 전세권은 전세금 지급, 임대차는 차임 지급, 반드시 유상. 그러니까 공짜로 빌려준 건 사용대차죠?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차. 뭐 꼭 돈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뭐 쌀로 받아도 되고, 아무튼 뭔가 대가를 받아야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차임 지급 동그라미 쳤죠? 그게 월세죠, 월세. 그러니까 모든 임대차 규정은 차임이 있는 경우를 가정이 만들었어요. 규정들을. 물론 차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법 규정은 다 차임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임대차 요소에서 그 세 줄 읽어보시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처분 권한 등 요부 있습니까? 그 반가로 1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반가로 1번 5줄. 즉 이런 말이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서울에 살고 땅 이 토지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우리 병한테 이 X를 임대차예요. X를 임대차. 그럼 자기 겁니까? 타인 겁니까?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해요. 그럼 매달 월세 받아요. 그리고 기간 끝났어요. 갑한테 안 들켰죠? 그럼 그냥 돈 본 거예요. 중간에 갑한테 들키면 무릎 꿇으면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중간에 들키면 갑 동의를 얻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해요.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니까. 그게 반가로 1번이에요. 반가로 1번. 안 들키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02번 임대차 존속기간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민법에 있는 임대차를 공부하죠. 임대차 규정 중에 민법 임대차가 가장 기본법이고, 좀 이따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걸 공부합니다. 얘들이 특별법이죠. 그러면 자, 임대차는 먼저 최단기간 제한이 있는가? 최단기간 제한이란 최소 몇 년 이상 그런 거. 민법에는 없는데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있습니다. 그럼 최장기간 제한. 최장기간 제한이란 최대 몇 년 이하 그 말이죠. 민법에 20년 있었는데 위헌 결정 받아서 위헌 결정. 그래서 이제 최장기간 제한 없는 겁니다. 영구 설정 가능해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여기도 최장기간 제한 없어요. 최단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도중에 차임, 월세를 몇 기 연체하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는가? 민법은 2기예요. 주임법 규정 없고 상임법 규정 없다가 3기로 생겼습니다. 그럼 일반법에 규정 있는데 특별법에 규정 없죠? 그럼 일반법이 보충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도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상가는 3기라고 새로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잠깐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1조는 1항이 세 번째 줄에 20년 넘지 못한다. 그게 위헌 결정 그랬고, 1항 제일 끝에 위헌 결정 써있죠? 그러니까 최장 없다. 2항이 약정갱신. 전환기간에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즉 임대차를 2년 했다면 갱신할 수 있죠?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아래 그 밑에 표 최장 그거 보지 마세요. 틀렸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이제 밑에 2번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죠. 자, 그럼 임대차 할 때 기간 약정 안 하면 무효이다 맞습니까? 임대차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네? X죠? 거기 써있잖아요. 기간 약정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어제 외웠잖아요. 기간을 정의한다 무조건 X라고. 무조건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X. 근저당 설정할 때 존속기간 정의한다 OX 뭐죠? 근저당 설정할 때 결산기 정의한다 무조건 X예요. 기간 정하면 무조건 X. 안 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등기법에서도 존속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간 안 정하면 자, 양가로 1번에 635조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시간을 준단 말이죠.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호가 한마디로 부동산. 1호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2호 동산은 5일. 뭐 동산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간 안 정했잖아요. 임대인이 너 나가 그러면 6개월 후에 나가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 나간다 그러면 1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3번 약정갱신이 있습니까? 아까 했죠. 읽어보세요. 두 줄만. 4번 법정갱신이죠.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기간 지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자동으로 갱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법정갱신. 그럼 자 1항 639조 1항 임대차 계약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목적으로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즉 기간이 끝났으면 임차인한테 빨리 나가 그래야겠죠. 근데 나가란 말을 안 해요. 그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인신. 법에서 그래 본단 말이죠. 법정인신.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가 아까 왼쪽에요. 635조 규정하여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왼쪽 위에 635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 말이죠. 다음 페이지. 이제 485로 오시면 돼요. 그건 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방금 본 기간은 이제 헷갈리니까 가끔 찾아보면 돼요. 이제 03번 임대차 효력 나왔습니까? 이제 임대차 했을 때. 그럼 1번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의무가 있죠. 저 밑에 623조가 있습니까? 임대인 의무예요. 임대인 의무. 자,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에게 인도 넘겨줘야겠죠. 넘겨주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소유 X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대요. 그러면 얘를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려서 사용한 사람을 임차인 그럽니다. 그럼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을이 X를 을이 직접 점유, 갑은 간접 점유하죠. 그럼 우리 X를 잘 사용하도록 갑이 X를 유지 수선해 줘야 돼요. 다시 우리 X를 잘 사용하도록 갑이 X를 유지 수선하는 겁니다. 그게 623조예요. 그래서 임차 목적물 후 유지 수선 의무는 원칙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이 부담해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게 623조입니다. 단 임대인이 부담하더라도 매우 사소한 것까지 임대인한테 고쳐주면 되겠어요? 매우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고쳐야 돼요. 이것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문고리 하나 고장나서 문고리 하나 고쳐주라 그래요. 그럼 되겠습니까? 잘 고쳐야겠죠, 임차인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이 되는데, 단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 반대 약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유지수선을 임차인이 하기로 했대요. 유지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이 약정 유효해요. 임의규정이니까 이게. 그때는 임차인이 유지수선 다 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그러죠? 임차인이 다 해야 돼요. 반대 약정 유효니까 임의규정. 단 임차인이 유지수선 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아주 큰 수선, 대규모 수선은 다시 이런 약정하면 유효니까 임차인이 다 유지수선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돼요. 이게 판례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면서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보일러가 깨져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보일러는 그래도 임대인이 갈아야 됩니다. 단독주택 태풍 후 지붕이 날아가서요. 그래서 뚜껑 열린 나이트도 아니고 뚜껑 열린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고쳐야 돼요. 임대인이. 대규모선. 그런 식으로 밑에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은 네 번째 줄에 거치할 수 있을 정도의 자, 사소한 것 동그라미. 그래 읽어보시고 반가로 2번은 세 번째 줄 하는 것이지 목적물 주요 구성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 동그라미. 그리고 1번, 2번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반가로 3번은 임대인은 보험 부담하잖아요. 네, 숙박계약은 부담한다고 써 있으니까 이건 3월달 할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이 중요하죠? 임차인은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제 임차인은. 자, 이게 이제 임대차에서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민법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임법, 상임법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 그럼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먼저 거기 보시는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두 번째로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넘기시면 있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시험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차니까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는 건물, 공작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요. 건물 임차인, 건물, 공작물 임차인, 건물 등 임차인.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 그럼 일단 제목이 좀 보이는 겠죠? 둘 다 매수 청구지건.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1번과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비용 상환 청구 규정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상환 필요비 유익비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정과 반대 약정 가능하고 이 두 개는 그러면 강행 규정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강행 규정.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원칙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못 받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 다음 지상물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웠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설마 안 외웠다고 하지 않겠죠? 들은 기억 나잖아요. 찾아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찾아드릴 시간이 했어요. 유치권에서 보건복지부 매신.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얘들은 다 동시행 항배를 하는 거지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했어요. 채무 불이행해서 월세 못 내서 임차인이 쫓겨납니다. 아까 월세 이기 못 내서 쫓겨나요.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해서 쫓겨나요. 임차인이 월세 못 내서.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외웠다니까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도둑놈보다 훨씬 나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외웠잖아요. 우리가 도둑놈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도둑놈보다 100번 나아요. 월세 2달 안 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자는 못해요. 이거. 이자는. 그 다음 임대차가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이 있어요. 딱 3일 빌렸다. 딱 일주일 빌렸다. 근데 그동안에 비용을 지출했네요. 비용. 일주일 만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청구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이 두 줄에서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85페이지는 밑에 626조 읽었어요. 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라고.
넘기시면 486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1번이 있어요. 반가로 1번 보세요.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지출 즉시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나봐야지 알겠죠? 유익한지. 임대차 종료할 때 상환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을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안에 행사해야 돼요.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가로 열고 654조는 임대차 규정인데 거기서 617조가 사용대차 규정을 준용해요. 그럼 617조에서는 6개월 내 행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비용도 6개월 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아래 반가로 4번 본전은 강행 규정이 아니며 임의 규정 비용 상환에 관한 당사자 특약은 유효하다. 요컨대 이하는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원상 복구 약정합니다. 원상 복구 약정한다 말은 필요비나 유익비 포기 약정으로 유효하고 그럼 필요비 유익비 받지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겠죠? 그래서 유치권 할 때 또 했었어요. 반가로 4번 중요하니까 5줄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양가로 4번은 그 제목의 동그라미 건물 등 임차인 동그라미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 청구예요. 부동물의 청구권.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오른쪽 제일 밑에 양가로 5번은 자 토지 임차인 동그라미 일정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합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다 틀렸으면 되는 걸. 다시 왼쪽 486 양가로 4번 부동물 매수 청구권. 그건 건물 임차인 청구하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 자 이게 갑건물이 있는데 갑건물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럼 을이 여기를 직접 점유하겠죠? 을이 직접 점유하다가 이만큼 을돈으로 뭘 지었거든요. 을돈으로. 그럼 노란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과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중축 그러면 독립성을 뭐라 그랬어요? 있거나 독립성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독립성 없다 그 말은 흰색이 부합된 겁니다. 흰색이 부합된 거예요. 그럼 누구 소유예요? 노란색? 을돈으로 지었지만 흰색이 부합되니까 갑소유. 그럼 이때는 을은 나갈 때 비용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 청구. 갑거니까. 이거 지금 헷갈린 것 같네요. 갑건물을 을이 직접 점유하죠. 을이 점유하다가 노란색을 지었는데 노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없대요. 그러면 을돈으로 지었지만 흰색에 부합되니까 이것도 갑소유가 돼요. 그럼 을은 나갈 때 내 돈으로 지었으니까 비용 청구, 비용 청구. 그래서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에서 받고 나가는 겁니다. 내 돈으로 지었지만 내 게 아니잖아요. 갚게 돼버렸으니까 돈 달라고 청구. 근데 노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있다 그럴 때 이걸 부속물 그래요. 그래서 부합물, 부속물 용어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럼 자 이제 원칙, 항상 원칙이 중요하죠. 이걸 을돈으로 지었는데 독립성이 흰색과 인정돼서 이쪽이 부합이 안 됐어요. 그럼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그럼 원칙, 임대차 끝나면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원칙, 을은 철거해야 돼요. 뜯어갈 권리도 있고 뜯어야 할 의무도 있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임대인 동의를 얻고 지었대요. 임대인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이 노란색이 원래 갑이 지었는데 갑한테 돈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읽게 됐다. 이때 한해서 을은 임대차 끝나면 내 거 너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전제가 뭐예요? 갑한테 동의받았거나 갑한테 샀을 때 그때 이제 내 거니까 을 내 거 당신이 사 했으면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형성권이라 사 그러면 무조건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고 부속물 매수만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이따 지상물 매수에는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646조 보세요.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동원을 칩니다.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임대인 동의 얻어 부수한 물건 독립성이 있어요. 부수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이 항은 거기도 동그라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것도 같다 그랬어요. 그럼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부속물은 건물과의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하며 그 다음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 부분과 같이 건물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경우 그게 여기에요. 독립성 없어서 구성이다 그때는 비용 청구한다 그랬어요. 비용 청구. 그래서 2번을 첫 줄과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란 3번. 부속물은 그 건물 사용에 동그란 칩니다. 객관적 편익.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며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지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동의 있어야 되죠? 다음 반가로 3번 동그란 1번. 부속물 매수 조항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 때인데 다만 임대차 계획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나오네요. 그럼 채무불이행 임차인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3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반가로 4번은 형성권 강행 규정이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3줄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1번 마지막 줄에 동시행관계 산다 그 밑에 유치권 X. 여긴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관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본조는 자 강행규정 동그라미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을 폐지하는 특약은 원칙 무효이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 본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일시사용 임차인은 부속 매수청구 못해요. 이 건물을 딱 하루 빌렸는데 하루 만에 지어서 살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하루 만에 빌렸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양가로 5번은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643조가 있죠? 자, 토지 임차인은 토지를 빌렸죠? 그럼 토지를 빌린 사람이 타인 토지 빌린 사람이 물권자, 지상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 물권자, 토지 전세권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인 토지 임차인도 있어요. 이 세 명에게 다 인정돼요. 근데 이 두 군데는 법조문이 있는데 여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해줍니다. 판례가 인정해줘요. 이게 다 지상 매수 청구권이 있다. 다 똑같이 타인 토지를 빌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643조 보세요.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통화나 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기한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들 현존한 때 283조 이게 가로 열고 지상권자의 갱신 매수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요. 283조. 그게 이제 313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자, 갑토지가 있으면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하든 임대차든 똑같은데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거의 설정 안 하잖아요. 물권이라. 대부분 이걸 설정하니까 여기에 판례가 많고 시험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하든 토지 임대차를 하면 됐어요. 뭔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지었네. 두 번째로. 우리 건물. 여기서 세 번째로 임대차 기간을 20년 했다면 20년 끝났대요.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이 중요하죠. 기간 끝나면 원칙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그게 원칙인데 지상물이 철거하기 너무 아깝네요. 멀쩡해요. 지상물이 멀쩡하면 철거하기 아까우니까 그때는 우리 갑한테 이거 한 번 더 합시자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갱신하면 돼요. 근데 갑이 거절하면 그때 우리 갑한테 그러면 내 건물 당신이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때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형성권이라. 너가 사 그러면 갑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매매가 바로 성립돼요. 그럼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주겠네요. 토지 빌려줬더니 기간 끝나고 자기 건물 사래요. 그럼 값은 사야 돼요.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줍니다. 근데 모든 권리가 똑같아요. 다. 무서워서 토지 못 빌려줘요. 근데 값 걱정 안 해도 돼요. 값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한 20년 약정했다면 20년 지난 뒤에 이 건물 가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토지는 그동안 20년 동안 몇 배 뛰었겠죠? 가치가 없으니까 싸게 사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값 걱정하지 말라고요. 값 걱정 안 해도 지금 걱정하는 눈빛이다. 값을. 땅이 돈이 없어 문제 땅 가지면 아무 걱정 없어요. 20년 지나서 싸게 사면 되니까 건물 흐른 건물. 그리고 후 불어버리고 토지는 겁나게 뛰었으니까 다시 지으면 돼 건물. 내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땅 많이 사세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아무튼 이게 강행규정이라 혹시 둘이 계약할 때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하면 그 특약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이라. 자 이제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488이죠. 그 반가로 1번 권리성격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반가로 2번 재산물 매수 청구 행사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기간 만료 써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A는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A는 첫째 줄 끝에 채무불이행 없다. 채무불이행 없다. 여기 채무불이행 못해요. A는 읽어보시고 다음 B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 토지 임대차 할 때 기간 약정하지 않을 수 있죠.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 안 정해서 갑이 그만두자고 해지 통과했습니다. 그럼 기간은 약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방금 6개월 지나면 임대차 끝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기간 약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더라도 을은 갑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임대차 할 때 기간 안 정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임대차 끝나는데 그러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으로서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가 문제돼요. 갱신 청구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만 끝내 그랬는데 임대차 한번 더 하실래요? 그게 더 우습죠? 그래서 이거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A 보시면 B죠. B 죄송합니다. B 기간 약정하지 않아서 임대인 해지 통고해 와요. 그럼 몇 개월 후에 끝나요? 6개월.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라고 가로. 시험은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라고 나와요. 하여야 재산물 매수 청구 인정된다. 그럼 틀리죠? 하든 안 하든 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그란 3번에 A는 4줄 읽어보시면 돼요. 이 건물이 행정청 허가가 없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팔 수 있어요. 무허가에도 팔 수 있습니다. 행정청 허가가 없든 무허가든 건물은 가치가 있잖아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A는 4줄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에 이제 4번, 5번은 4번은 3월달 할 거예요. 중요하니까 4번은 3번은 나중에 하고 이제 5번 반가로 5번 재산물 매수청구권 행사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에 그 따옴표 그 동그라미 칩니다. 청구 당시 시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20년 지났으면 건물이 나갔겠죠? 그때 시가를 달라고 청구하겠죠? 그런 거지. 무슨 건축비용, 신축비용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비용 받는 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1번은 4줄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이제 우리 건물 지었는데 우리 건물 짓고 돈 빌리면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우리 자기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 저당 안 잡힌 건물이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다시 우리나라에 저당 안 잡힌 건물 있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럼 저당권 있다고 매수 청구 못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다시 우리나라에 저당 안 잡힌 건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있더라도 당연히 매수 청구 해야겠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데까지 인정된다. 그 다음 페이지 판가로 6번 강행 규정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 판례본 앞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까지. 포기 특양 무효 강행 규정이라. 아래 판가로 7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칭하는 번조는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된다가 판례입니다. 법조문에 없으니까 판례가 인정해요. 판례. 그래서 거기다 뭐라 쓰시냐면 344페이지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344페이지 쓰시고 그리 가보면 제일 상단에 양가로 4번 남겨뒀죠? 양가로 4번이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초음권이 있습니까? 세 줄 체크하시고 법이 없으니까 누가 인정해요? 판례가 인정한다.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법이 있어요. 이건 똑같잖아요. 토지 빌린 사람. 그래서 판례가 인정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91페이지. 491 하단에 양가로 8번 있습니까? 차이면체 밑에 법조문이 두 개 있죠? 법조문에서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 그럼 토지는 없네요.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자 2기 동그라미. 2기 달할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토지가 없죠? 밑에 641조. 동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이제 토지 나오죠? 토지 임대차의 경우도 전조를 준용한다가 2기. 그래서 부동산은 다 2기.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토지 건물 똑같죠? 다 2기. 그 다음 넘기시면 예, 493호 오시면 돼요. 493페이지. 하단에 2번 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621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공동 신청할 수 있죠. 자,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생긴다가 대항력 생긴다. 대항력. 621조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고 옛날에 많이 말했었죠. 좀 이따 또 할 거 이거 좀 이따. 일단 넘깁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건물 등기는 토지 임차권이죠. 622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중개 실무에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2차 과목. 자, 갑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첫째 토지 임대차 있다.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만약에 20년 했다 해보세요. 20년. 그러면 을 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원칙 대항력 없죠? 채권이라 을의 임차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갑토지에 건물 지었어요. 두 번째로 을 건물. 그런데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거 대항력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을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병한테 주장 못합니다. 대항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건물 철거 청구했어요. 건물 철거해 그랬습니다. 그럼 을은 철거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죠? 이건 법정의 상권 아니에요. 법정의 상권은 동일 소유인 적이 있어야 되니까 동일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은 철거 당하게 돼요. 그럼 불합리하니까 법에서 우리 건물 지었죠? 건물 지었죠? 그럼 건물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을은 건물 보존 등기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을은 지금 건물 보존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 없잖아요. 당연히 하겠지만 시험에서는 했단 말 없으면 안 한 거예요. 당연히 했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짓고 건물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토지 임대차가. 그 다음에 병이 네 번째로 소유권 취득하면
시간적으로 빨랐죠? 그때 계약 내용 병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철거 청구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622조 1항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일일 등기, 그 등기가 아까 621조. 아까 바로 앞에 621조 등기하면 곧바로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 그 등기는 이 보전 등기입니다. 보전 등기한테 제3자에 대하여 다음 임대차 동그라미. 무슨 임대차요?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효력 생긴다 그 말이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병 소유권보다 대항력이 빨랐죠? 대항력이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맺은 계약 내용 20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은 철거 청구 못하는 건 20년간. 그래서 그 의미를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반가로 1번 예컨대 그 다섯 줄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죠? 자 629조 보세요.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1항 임차인은 가로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로 그 권리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도 전대하려면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임대인 동의. 2항 임차인이 전환 규정에 위반한 때 그 말이 임대인 동의 없이 했단 말이죠. 그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자 해지 동그라미 해지 장래요. 해지할 수 있다. 그럼 1항에서 양도와 전대 나왔습니까? 그럼 양도 전대가 무슨 말이 있다 하시면 돼요. 양도 전대가 다른 말이겠죠?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갑이 을에게 임대차 있다. 그러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근데 을이 갑 동의 없고 임대인 동의 없고 임차권을 양도했대요.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을이 임차권 양도인, 병이 양수인이죠. 양도니까 양도인, 양수인. 그럼 갑동이 얻었죠? 그러면 을은 이 지위에서 탈락해 나가고 병이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다시 양도가 병이 을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병이 이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이 각각 병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단 우리 갑에게 연체한 게 있다면 연체 차이면 승계 안 돼요. 계약 내용, 계약된 2년의 보증 월세 그런 것만 병한테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는 법 규정이 따로 없어요. 특별히. 그냥 임대차고 사람만 바뀌는 거니까. 근데 전대는 달라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차 있는데 우리 갑동이 없고 이 목적물을 다시 빌려줬다. 다시 빌려줬다가 전대 또는 전대차랍니다. 전대차. 그럼 다시 빌려준 사람을 전대인, 다시 빌린 사람을 전차인. 그러니까 을은 갑과 관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병과는 전대인, 빌려준 사람, 전차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전대차라면 을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임차권이 있어요. 양도는 을은 완전히 탈락해 나가죠. 전대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양도하면 을은 완전히 탈락해 나갔죠. 그러니까 을은 이제 갑보면 인사 안 해요. 임대인 아니니까 이제부터. 근데 이 을은 갑보면 인사해야 돼요. 아직도 임대인이니까. 자기 임대인. 그래서 갑 밑에 2명 있는 거예요. 갑 밑에. 여기는 갑 밑에 1명만 있는 겁니다. 을은 빠져나갔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양도와 전대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동의를 얻고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 없이 했다면 갑을 배신했죠? 갑이 이거 해지하고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여기도 갑 동의했다면 해지하고 을병 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해지하든 말든 갑이 결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양도와 전대가 다른 게 이제 동의 있는 경우 보세요. 뭐 해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양도는 사람만 을에서 병으로 바뀌고 이 내용 똑같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양도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임대차입니다. 그냥 임대차인데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대를 잘 보시면 전대. 자, 이 계약 누가 맺었어요? 갑과 을. 그럼 채권이라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되고 병과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누가 했어 이거? 을과 병. 채권이라 을과 병만 구속되고 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갑과 병은 도대체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 없어요. 갑과 병은. 무슨 계약한 적 없죠? 갑과 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갑동이하에 갑부동산을 병이 직접 점유하거든요. 근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법 규정을 둬가지고 법에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줬어요. 법에서. 뭐라 만들었냐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어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갑도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 월세 내놓으라고. 반면 이런 규정 없어요. 직접 권리 행사한다 그런 규정 없어요. 다시 둘 간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법조문을 둬서 둘 간의 관계를 만들어줘서요. 뭐라 만들었냐면 얘는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런 말 없어요. 직접 권리 행사한다. 그러니까 병은 갑을 만나러 가려면 직접 가면 안 돼요. 내 채무자 을을 대위에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을을 대위에서. 직접 가면 안 돼요. 이건 유효니까 대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권리 행사 못 해요. 직접 월세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못 찾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에서. 대위. 그럼 548페이지 펴보세요. 548. 거기가 상임법이에요. 상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럼 548페이지 7절 있습니까? 전대차 관계 적용 있죠? 거기 보세요. 두 줄.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가로. 그 다음 말을 동그라미. 임차인 대의 동그라미. 거기를 틀리게 내면 직접, 그래, 직접 X.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는 오후에 무슨 말인가 할 것이고, 일단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직접 가요, 못 가요? 직접 못 가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그 다음에 이 병의 권리는 을 권리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전대차 권리는 이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친 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내에서 병이 을을 대위하는 겁니다. 다시 아직 계약갱신 요구가 뭔지 모르지만 전차권은 임차권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가로를 친 거예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누굴 대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직접 X예요. 그 지문이 작년 중개사법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중개사법 2차 과목에. 그 지문이. 그러니까 양도와 전대를 정확히 구별한 다음에 여기 양도니까 전차인은 직접 권리 행사 못하고 임차인을 대위에서만 갈 수 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지 그런 지문을 정확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이 아마 2차 중개실무에 2번인가 나왔어요. 최근에 시험에 정답으로. 민법에는 최근에 나온 적 없어요. 중개사에 내고 있으니까 같이 내면 안 되겠죠. 근데 민법에도 언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책으로 오시면 이제 체크하고 끝낼게요. 자 495페이지. 495. 아까 법조문 보셨죠? 그럼 이제 그 496으로 오시면 496. 거기 양가로 3번이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전대에 있습니까? 동의 있는 거죠? 그럼 반가로 1번이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그랬고 반가로 2번은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 그랬죠. 동의 있을 때는 이렇게 양도와 전대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반가로 1번이 동의 있는 경우. 그래서 4줄 읽어보시고 반가로 2번은 동의 있는 전대죠. 전대. 그럼 630조 보세요. 1항.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말이.
그러니까 전차에는 그냥 월세를 바로 갑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을에게 월세 줬는데 우리 돈 다 써버렸다 그러면 병은 월세 다시 줘야 돼요. 그리고 병이 을을 잡아서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전환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임대인은 직접 권리행사할 수 있죠. 다시 얘는 직접 의무 부담하니까 갑은 직접 권리행사할 수 있죠. 그러더라도 2항 당연히 을한테도 월세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밑에 A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B번은 아까 이렇게 직접 권리행사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의할 수 있다라고 급히 세 줄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A, B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1선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00페이지는 오시면 07번 보증금 권리금 있습니까? 보증금 밑에 4줄만 읽어보시면 4줄. 다음 1번 보증금 되어 있죠?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있죠? 6줄 있습니까? 거기만 읽어보시면 돼요. 보증금이 연체 차임이나 다 빼고 나머지 주는 거죠? 담보적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1페이지 501페이지 양가로 2번 501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보증금 반환에서 반가로 2번 동시행 관계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만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가로 쳐보세요. 가로. 임대인이 보증금,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을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가로.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차임 다 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 가로. 두 가로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1, 2월달 일단 이러기까지 해서 임대차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점심은 1시간 정도 드시니까 지금 1시 5분이니까 2시 10분부터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많이 드지 마세요. 오후에 졸리니까 간단히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낮술 드시지 마시고. 자, 이제 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